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데일리 디펜스 국방TV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방TV 제재를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이 긴급한 소식이라서 군사TV를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뭐가 긴급하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탄도미사일이랍니다. 표적이 탄도탄. 어디서 온 탄도탄이냐.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나라, 그 조직으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가 워낙 지금 제재를 받고 있어서 이 데일리 디펜스를 이 군사TV에서 알려드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에서 민병대를 공습했습니다. 자, 방금이죠. 타임 오브 이스라엘라는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9일 심야에 이라크, 시리아 국경지역 알카임 일대의 시아파 무장단체 시설에서 폭발이 보고됐다. 해당 지역은 시리아와 레바논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혁명수비대가 사용하는 비밀통로로 사용되는 곳이며 폭발은 알카임과 아부카말 일대에서 관측됐다. 현지 뉴스인 데르 에저 24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시아파 민병대 이맘 알리 여단이 주둔 중인 곳으로 혁명수비대로부터 넘겨받은 탄도미사일이 공습을 받아 폭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지 주민들은 알 수 없는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난 뒤 폭발음이 들렸으며 이스라엘 전투기 공습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국방부는 관련 사실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접경지대에 있는 알카임 일대의 시아파 무장단체랍니다. 여기가 어디냐? 작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 27일 날 미국의 F-15의 스트라이크 이글들이 들어가서 이라크 지역 3군데 그리고 시리아 지역 2군데 이렇게 해서 군사시설을 폭격한 바로 그 동네가 바로 이 알카임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지금 폭격을 했다. 이건데 그 폭격을 당한 곳은 바로 시아파 민병대인데 그 당한 시설은 뭐냐? 탄도미사일이더라. 탄도미사일을 어디로부터 넘겨받았냐? 혁명수비대로부터. 어디?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이름만 말하면 요새 이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 이름도 말 못하겠습니다. 거기입니다. 아시겠죠? 미국하고 전쟁할 뻔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거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자,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거된 그 사람이 바로 혁명수비대 외곽 조직이죠. 바로 해외 조직에 이런 무장단체들을 취합해서 미국을 공격하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세상에 탄도미사일을 넘겨줬다 이겁니다. 탄도미사일. 자,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유전이 불탔을 때 드론의 공격으로 됐다. 아니 드론의 공격으로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큰 유전, 정유시설이 그렇게 파괴될 수 있을까? 이거는 탄도미사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해당 국가가 그 주변의 무장단체들에게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탄도미사일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멘의 그 반군이 탄도미사일을 공격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이제 거의 정답을 얻어가고 있는 중이죠. 자, 이런 겁니다. 이래서 제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거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야, 근데 이스라엘 정말 대단하죠. 들어가서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자, 공습 주체는 이스라엘이고 타겟은 탄도미사일입니다. 그 해당 국가가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샤하브 1, 샤하브 2, 샤하브 3. 이 샤하브 1, 2는 북한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아서 바로 스커드 B, 스커드 C를 바탕으로 만든 미사일이고요. 스커드 B는 사정거리 300km, 스커드 C는 사정거리 500km입니다. 그리고 샤하브 3는 노동미사일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000km 이상의 사정거리인데 이걸 또 개량을 해가지고 한 2000km 정도의 사정거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샤하브 3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국가는 완전히 이 전략 무기로 쓰기 때문에 그걸 넘겨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구형 미사일들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제 샤하브 1, 2 이런 거, 또 라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뭔가를 줬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알카임은 이스라엘로부터는 굉장히 멉니다. 거리를 잡으면 왕복해서 한 1800에서 2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알카임에서 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알카임에서 이스라엘 향해 쏜다 그러면은 아주 장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라크하고 국경 지역이니까 거기서 탄도미사일 받아서 다마스쿠스나 이 시리아의 방공 지역, 방공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들이 잔뜩 있는 시리아의 이 서부 지역. 시리아는 남쪽에 다마스쿠스가 있고 그 남쪽의 다마스쿠스 수도는 이스라엘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 이쪽에 지대공 미사일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겠죠. 그 지역에 쏘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까우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라크와의 국경에서 이라크를 통해서 넘겨받은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파악을 하고 그 지역을 때려버렸다. 그렇게 해서 탄도미사일을 제거했다라는 건데 정말 참 과감합니다. 백인 닥트린. 그래서 발견되면 쏜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동영상을 하고 있지만 이 군사 TV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바로 제가 군사 TV를 통해서 백인 닥트린의 첫 번째 예방적 선제 타격 했던 오페라 작전, 바로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락 원자력 발전소를 이스라엘 공군이 폭격한 그 동영상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하고 계신데, 그리고 또 내일 제가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백인 닥트린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시리아 핵시설 폭격 작전인 소프트 멜로디 작전을 제가 또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그 소프트 멜로디 작전을 했던 그 동영상을 보시면 시리아의 방공망이 도대체 얼마나 조밀한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걸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알카임 지역이 바로 그 소프트 멜로디 작전을 했던 그 인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면 이 지역까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갔다 오는데 최소 1800km 이상씩 걸릴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라크를 어느 정도 미국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요르단을 거쳐서 이라크를 통해서 들어갔다 폭격하고 나왔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알카임은 최근에 벌써 세 번째 폭격을 당해요.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폭격을 당했고, 두 번째 미국이 작년 12월 27일 폭격했고, 그리고 열흘 지나서 지금 또 이스라엘이 또 폭격했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이라크로부터 시리아의 무장단체로 들어가는 이 불법 무기의 통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불법 무기의 수준이 탄도미사일이었다 이겁니다. 자, 끝나지 않은 분쟁입니다. 지금 해당 국가는 미국을 향해서, 미국의 기지죠, 알 아사드 기지나 아르빌 기지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20여 발을 쐈고 했지만 인명 피해는 거의 없었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봉합하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신인균의 국방TV를 통해서 중동 브리핑을 계속 해드렸었고, 이 군사 TV를 통해서도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그 해당 지역의 뉴스를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지금 끝난 게 아니다.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계속 뉴스가 나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속보들 계속 알려드릴 것이며, 이게 군사 TV든 국방 TV든 계속 알려드릴 것이며, 그래서 두 개 다 구독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지역이 어떻게 빨리 안정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남북 문제, 북한 문제도 얼마나 해결될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이렇게 지지부진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북한 문제 미국이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두 개의 전쟁을 냉전시대 때는 미국은 준비를 했지만 지금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빨리 안정화가 되려면 이게 가부가 결정 나야 됩니다. 그냥 후닥닥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평화체제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무장단체에게 탄도미사일이 제공되고 있는 이 상황이 발생됐다. 이거는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따라서 이 지역을 빨리 해결하고 나머지 군사력을 이 동북아시아에 집중해주는 그 시기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의 과감한 결단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얼마나 지금 과감합니까? 그 탄도미사일이 노리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우리를 노리죠.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당연히 우리를 노리죠. 사정거리가 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감성 없죠. 없는데, 물론 이렇게 과감하게 빨리 때리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이 이스라엘 군의 이러한 과감함, 그리고 이스라엘 정치권의 정말
과감한 결정력, 그리고 실행력, 그리고 군의 능력, 이런 것들 우리 한국 정치권, 한국군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협은 먼저 싹이 트기 전에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예방적 선제 타격. 부럽습니다. 우리도 고려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